그의 일상을 깨트린 건 췌장암이었습니다. 5년 생존율 12%. 가혹한 판정이 내려진 건 유상철 감독의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루 뒤 열린 그의 생일 파티. 이천수 전력강화 실장은 눈물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희 이제 프런트는 또 일부 프런트들을 알고 있었었어요. 상철이 형이 직접 이제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저한테 첫 마디가 암이야, 췌장암이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내가 잊어먹질 않는 게 그게 내 생일이었어. 10월 18일.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성남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고 그 17일 날인가부터 조금 황달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팀 닥터하고 병원을 가서 췌장암 4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렇게 알고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러 갔지. 그리고 찾아온 경기 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할 것만 생각. 오케이? 네! 갑시다, 갑시다! 상황을 알아차린 선수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섰고 유상철 감독은 치료도 미룬 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2팀 중 10팀만이 잔류를 보장받는 1부 리그 경쟁. 당시 인천은 10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경기. 선수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경기 종료 20분을 앞두고 성공시킨 극적인 슈팅.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확고하셨어요.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약속, 그 다음에 선수들과의 약속, 그 약속들은 본인께서는 절대 깨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췌장암 판정 5개월 전인 2019년 5월 K리그 시즌 도중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인천 유나이티드. 부진한 성적, 침체된 분위기에서 선수들과 팀을 구원해줄 승부사가 필요했습니다. 인천의 선택은 유상철 감독이었습니다. 2019년 시즌이 시작되고 거둔 승리는 단 한 번, 1승 3무 7패의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 상황. 유상철 감독은 선수와 팬들에게 1부 리그 잔류를 약속했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약속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호흡하며 감독과 선수 간의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던 유상철 감독. 감독님 부임하셨던 첫날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감독님의 축구 철학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대전에 계실 때 메모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주변 사람을 신뢰하자라는 문구가 저는 기억이 나요.
꼼꼼히 써내려간 노트에는 상대방을 믿고 존중했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뭐 여러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수 때는 많이 접했을 거 아니야. 경험도 했었고. 왜 저렇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라는 걸 난 느꼈단 말이야. 너무 싫었었어, 선수 때. 정말 내가 진실성 있게 대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끌고 가면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움직인다라는 거지. 경기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패배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 감독의 신뢰에 선수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내고 2006년 울산 현대에서 은퇴한 유상철 선수. 은퇴할 때쯤 난 은퇴하고 나면 난 축구계를 떠날 거야 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뭐 은퇴하고 나서 네가 뭐 축구계를 떠나던 뭐 사업을 하던 그건 네 자유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네가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은 감독을 또 이렇게 접했고 이 경험을 했던 것들을 지금 축구하는 후배들한테 안 가르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죄다. 와, 근데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네. TV 프로그램에서 축구 꿈나무들을 키워냈고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거쳐 2011년에는 프로축구 감독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받았던 울산으로 돌아가 대학팀을 지도하고 다시 프로축구팀을 맡으며 험난한 지도자의 길을 이어갔던 유상철 감독. 승부의 세계는 늘 위태롭고 고독했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서 선수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재미를 공교롭게 너무 큰 선수 덕에 그 재미를 형이 알았던 거죠. 이강인 선수인데. 세계적인 유망주 이강인 선수의 첫 스승이었던 유상철 감독. 강인이를 보고는 본인이 그 욕심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진짜 성인 선수에게 가르치듯이 지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마 다른 생각 없이 지도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불씨가 불꽃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사제의 인연은 깊었습니다. 몸담고 있던 스페인 팀에서 짧은 휴가가 주어졌을 때도 이강인 선수는 인천을 방문해 유상철 감독을 만났습니다. 너 쉴 때 한 번씩 와서 한 달만 보고 가라. 나도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최고의 어떤 자리를 뭐 목표로 삼는다면 대표팀 감독을 해보는 거? 내가 너무 늦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강인이가 이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완치돼서 빨리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편에 같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뜨거운 함성 속에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대0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골을 넣게 된다면 무승부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그 골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원했던 월드컵에서 1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 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히딩크 감독의 눈에도 유상철 선수는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정신력과 뭐 체력 이런 건 강한 것 같은데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딩 감독이 정반대로 얘기를 했죠. 기술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한국의 정작 부족한 건 체력, 오히려 정신력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헤딩 감독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이 유상철이었어요. 그 좋은 어떤 몸이나 움직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었죠.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과 축구 강대국들을 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절실했던 그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은 선제골을 기록했고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어버린 상황. 치열한 볼 경합 중 유상철 선수는 코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부상까지 당하고 맙니다. 자, 코너킥 강하게 들어갑니다. 헤딩! 2대1 유상철입니다. 부러진 코뼈로 그냥 얼굴을 갖다 대서 이 머리로도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그냥 갖다 댑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축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같은 거였어요. 그는 A매치 100회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센츄리 클럽의 이름을 올렸고 124경기에서 18골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경기를 한쪽 눈만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이 원하는 모든 포지션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령탑의 건강 악화,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잔류에 대한 불안감, 꼭 이기고픈 마지막 홈경기에 대한 부담까지 인천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힘든 승부를 예견하듯 비가 옵니다. 궂은 날씨에도 유상철 감독은 그라운드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 투병 중에도 변치 않는 마음가짐은 경기 도중 찾아오는 통증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겁게 열망했던 골이 터졌습니다. 환희의 순간, 유상철 감독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고통의 순간을 감춥니다. 기적처럼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맞는 첫 승리. 그토록 간절했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시즌 마지막 경기. 이날 모인 팬은 약 500여 명. 구단 창단 이래 최대 규모의 원정 인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어쩔 때는 힘들 때는 좀 내려놓고도 싶고 좀 쉬고도 싶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겨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빨리 또 치료를 잘 받아서 또 그라운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구단의 잔류를 확정짓는 2019년의 마지막 경기.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11위 경남 FC가 맞붙었습니다. 두 팀의 승점은 단 1점 차이. 호흡이 더 끝까지 차고 두 다리가 터질 때까지 뛰고 또 뜁니다. (0대0) 무승부.
드디어 1부 리그 잔류가 확정되는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인천팀의 간절함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을 맡아 1부 리그 잔류를 약속했던 유상철 감독은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유상철 감독은 2020년 1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도망가고 싶죠. 포기하고 싶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횟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공포감이 와요. 이제 그 느낌을 아니까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그쵸. 근데 참 어머니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의 어머니도 오랜 세월을 췌장암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13번 맞아봤는데 13번인데 저희 어머님은 한 30몇 번인가를 항암 치료를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거를 힘든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강인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였던 축구장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봅니다. 이렇게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참 왜 편하지 이렇게? 넓어서 그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데라서 그런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 나도 축구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했겠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는 유상철답게 병마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고 그저 조금 앞서 떠났을 뿐입니다. 자, 유상철 들어갑니다. 유상철 슛! 골! 험하고 굽이진 길일지라도 그것이 축구를 향한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던 남자.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줄 마음속의 영원한 히어로. 인내와 희생, 그리고 열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여름을 선사한 사람.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안 됐으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끝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갈 때까지 쭉 가보는 거야. 내가 후회 없을 때까지.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순간에도 그라운드를 지켰던 영원한 6번 유상철. 비하인드 유, 당신을 넘어선 당신. 그가 사랑했던 운동장에는 오늘도 한없이 뜨거웠던 그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